그러면은 2부 코너에서는 한번 2020년 온라인 클래스는 인강과 무엇이 다르냐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인강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양한 포맷이 등장했다는데 둘 사이의 차이를 짚어보면 온라인 클래스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옹클을 하셨던 소피님, 옹클과 인강과의 차이 어떤 것 같나요? 조금 더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찍어두고 그 강의를 배포하는 인터넷 강의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형태가 이제 그 각 프로그램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켜놓고 수강생분들도 저희 이제 학생들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그 부분에서 옹클과 인강의 가장 큰 차이는 양방향성과 일방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옛날에 저희 너무 옛날로 올라가나? PMP 같은. 기억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랑 소피님이 같은 세대여서. 네, 같은 세대여서. PMP에 인강을 넣고 다녔던.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 강의 세대 때,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강의도 그렇게 완전히 양방향성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웬만한 플랫폼들은 다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플랫폼들은 이제 Q&A 서비스 많이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이랑은 다르게 실시간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죠. 나노님은 혹시 뭔가 최근에 들어본 온라인 클래스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 그 너튜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뭘 모르니까 뭔가 노하우를 좀 배워보려고 요즘에 어플 중에 클래스 땡땡땡 땡땡땡 네, 클래스 땡땡땡이라는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기존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긴 강의 영상을 이렇게 뭐 구매를 하면 이렇게 보는 것만, 소위 말하는 PMP 같은 그런 것만 하다가 이거는 제가 처음에 사용해 보는데 엄청 영상 길이가 되게 짧은 거예요. 영상 길이가 되게 뭐 1분짜리부터 뭐 20초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짧게 돼 있어서 약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지루하지가 않고 보면은 나름 재미도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또 다음 게 약간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짧으니까 너튜브에 대해서 듣는데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1분 얘기하다 끊어져. 그러니까 뭔가 계속 듣게 되고, 그걸 들으려면은 결제를 또 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클래스는 그런 형태가 약간 대세지 않나. 근데 저는 아까 소피님이 말씀하신 화상 뭔가 라이브 온라인 클래스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화상 회의처럼 진짜 여러 명이 다 그 사람들의 화면도 다 뜨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최근에 대세인 것 같은 게, 이제 저희 뉴즈도 이제 띵동 비즈니스로 스터디 파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10분으로 줄여가지고 10분으로 39강을 만들었어요. 네. 10분짜리 30분. 네. 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건 정말 막 1시간, 그쵸. 30분, 50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10분으로 확 줄여주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코칭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코칭이나 이제 멘토링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양방향성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엑셀 강의를 하지만 10분 정도로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의 행태 자체가 뭐 출퇴근길이라던가 아니면 등하굣길에 10분, 20분 정도 보는 거에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인 교육과 학생들,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교육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학생 때 같은 경우는 뭐 독서실이든 뭐 집이든 어디 딱 시간 잡고 뭐 길게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최근 아까 말했던 뭐 클래스 땡땡땡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클래스 시장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원래 본업이 있으신 분들,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이러시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을 좀 소비를 할 수 있게 많이 짧아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대
것들이 이제 그렇게 긴 것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너튜브라던가 띵동도 마찬가지고 되게 짧은 것들에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10분 단위로 딱 끊어주는 게 가장 집중력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전의 인간과 또 큰 차이점은 전 그거인 것 같아요. 예전의 인간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을 가야 되거나 뭘 가야 되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성인들이 듣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기 개발이나 뭐 본인의 사이드 잡 아니면 정말 뭐 자기 성장, 뭐 취미 이런 걸 위해서 듣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스스로 선택해서 듣는다는 것?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동기부여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 클래스 땡땡땡도 보면은 약간 그런 취미 관련된 클래스들이 인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뭔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니까 네, 완강률도 높을 것 같고. 제가 속해 있는 탈땡은 재테크. 사실 이제 성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최근 진짜 재테크가 엄청난 트렌드로 떠올라서 너튜브도요. 재테크만 다루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팔로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재테크에 많이 꽂힌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또 뭔가 딱 그 정해진 목표와 정해진 답이 있는 걸 위해서 막 공부하는 거라면 성인이 돼서의 교육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너무 다양하고 그거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성인 교육 시장은 저는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인 교육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다뤘던 뭐 사이드 잡, 사이드 허슬, 뭐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 평생 직업만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 다 사실은 이렇게 맥락이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나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는 정말 그 시간을 오프라인 시간도 쪼개서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쪼개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한편으로 보면 다들 살기가 많이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딱 두 가지. 예를 들면 정말 워라벨이 좋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듣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서 자기 개발을 해서 듣거나 진짜 그런 상황들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온라인 클래스에 관심이 있는 예비 강사들 혹은 온라인 클래스로 부수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청취자 중에 분명 나만의 부캐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뭐든지 처음이 쉽지 않은 법인데 소피님이 청취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가요?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 수업을 3년 정도 한 이후에 온라인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인 대상으로라도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는 것이 어떤 강의를 일단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선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이트를 선택을 해야겠죠. 뭐 사이트는 사실 다양한 사이트들이 요즘 워낙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취향껏 고르시면 되지만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각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커리큘럼으로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할 것인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각 그 사이트 MD 분들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처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소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3년 동안 하면서 커리큘럼이 잡혔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뭐 1시간짜리 뭐 강연, 한두 시간짜리 뭐 대학 강연, 뭐 기업 강연 이런 거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커리큘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커리큘럼에 맞는 내용들을 또 이제 그 분량에 맞게 써내는 것.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처음에 그냥 강연 내가 평소에 강연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게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준비를 이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온라인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녹화되면 그게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팩트를 잘 체크해서 맞는 말만 이제 해서 정확한 사실만 나가야겠죠? 맞아요. 정말 온라인 쪽은 예를 들면 또 강의, 뭐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야 될 게 단순히 뭐 스크립트뿐 아니라 뭐 강의 자료, 또 뭐 자료 화면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온라인 클래스 준비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지인이던 뭐 다른 또 플랫폼을 통해서 하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도 이제 3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이런 멘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이제 온라인도 너무 좋은 플랫폼 중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이제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먼저 경험해보신 후에 온라인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를 골랐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수업 준비해서 판매하기 이쪽에서 또 한번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타겟층을 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말 뭐 엑셀 잘하는 법이라고 하면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제목이 처음에 이거였어요. 인턴 입사 전에 엑셀 배워가자. 그러면은 내가 인턴을 하는 친구거나 입사를 전에 정말 앞두고 있는 친구 또는 인턴이나 입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라면 이 온라인 스크롤 정말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마우스. 그 순간에 그 단어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겟층을 명확하게 해주면 더 엣지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다. 하긴 저 같아도 이게 굉장히 뭔가 타겟이 불명확한 매스일 경우에는 그냥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데 이게 정말 분명하게 내가 지금 마침 여기 찾고 있었는데 딱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할 때 또 이제 소피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판매할 때 저만의 특별한 팁이요.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마케팅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케팅 팀이랑 회의를 이제 잘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한테만 맡기진 않았어요. 회사한테만 마케팅을 맡기면은 저의 주도권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회사는 회사대로 하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 마케팅도 최대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도 마케팅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뭐 사실 다양한 SNS 플랫폼들이 있겠죠. 뭐 인별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띵동도 그렇고 저의 캐릭터를 하나로 모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직장인 박소피이잖아요. 네. 띵동에서도 그렇고 인별에서도 그렇고 너튜브에서도 그렇고 같은 직장인 박소피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모으려고 제가 되게 저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좀 너무 인위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고 그걸 이제 인지시키기 위해서 되게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근데 또 직장인 박소피가 아니라 카페 박소피, 사장님 박소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아이디 안 바꿨습니다. 사장님 박소피. 기본적으로 엑셀 강의랑 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와, 그러면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소피님은 뭔가 엑셀 강사로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아니면 띵동 거로 알아봤을 때 언제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언제가 어느 때가 왜냐면 정말 길 가다가 아니면은 정말 살면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 소피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피로 사람들이 알아준 게 조금 더. 저는 사실은 띵동에서로 저를 알아보시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고 오히려 띵동에서
그 너튜브에서 광고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소피님이 정말 그런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세요. MD 출신이셔서 또 이제 역삼역. 맞아, 그런 것 같아. 역삼역. 네. 저 5개 광고도 맞다. 소피님이 네. 나오십니다. 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제 돈으로 한 겁니다. 아, 저는 진짜 진짜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와. 그 이야기 듣고. 와. 아, 네.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으로 내서 한 광고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사이트?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탈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제안서를 내서 이제 같이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5개 광고를 하고 싶어. 나는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인 타겟이 많은 역삼역의 광고를 하고 싶은데 너네가 디자인을 대신에 해주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또 조건을 조금 협상을 해가면서 왜냐면 제가 돈을 직접 낸 거니까. 근데 또 그 회사 입장에서도 또 나쁠 거 없죠. 5개 광고를 사실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스타트업 그쵸. 입장에서는 어떤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하신 거였구나. 네, 제가 너무 직접 멋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네. 저희는 이제 지원 프로그램, 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신촌역 지하철에 이제 5개 와.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아, 그래요? 10월부터 이제 오. 유주 광고가 보러 실립니다. 가야겠는데요? 신촌역에. 라이브 거기서 해야겠네요. 거기 앞에서. 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소피님의 그 감명을 받아 딱 이제 지원 기관에서 선택을 해라. 이런 여러 마케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 딱 지하철 5개 광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걸 하겠습니다. 지하철 5개 광고를 하실 때 그렇게만 두시면 안 되고 네. 관련한 이벤트를 또 같이 막 여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몰라주거든요. 라이브 아무도. 방송. 라이브 방송 해야겠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벤트도 만들어야겠네요. 네. 거기 가시면은 정말 신촌역 지나가다 보시는 분들은 거기 할인 코드가 적혀져 있거든요. 오. 그거 외에 한번 또 이벤트를 해야겠네요. 할인 음. 코드는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저 또- 같은 경우는 그 역삼역에 있는 제 광고 사진을 뭐 신체 일부랑 찍어서 하면은 어떤 상품을 준다거나 인별에 이제 업로드를 DCM에. 하면 이제 그럼 계속 그 광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이제 퍼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짜. 와, 진짜 똑똑하신 참고해볼 것 같아. 만한 마케팅이네요. 너무 진짜 소피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장님까지 되시고. 나중에 무브무브도 지하철 5개 광고에. 그쵸. 하실 수 있겠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들 오늘 방송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성수에서 마포까지, 홍대까지 먼 길 와주신 소피님의 소감이 듣고 싶어요. 왜요?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되게 알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끝인가요? 영혼 1g만 더 담아서. 약간 그 어렸을 때 그 일기 쓸 때 참 재미있었다. 오늘도 네. 보람찼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는 뭔가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항상 로망이라고 하면 나중에 뭔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장사할 수 있으면 장사도 하고 그런 공간을 가지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벌써부터 이루신 소피님이 저는 너무 부럽네요. 와. 나중에 뭐 헐값에 넘기실 생각 있으면 제가 인수를 이렇게 인수 생각을 벌써 이제 막 못 여는 코로나 버티고 버티고 나서 버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오늘 어떻게 보면 소피님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MD부터 띵동 크리에이터, 엑셀, 뭐 온라인 클래스 강사, 거기다가 이제 카페 사장님까지. 칼방미님.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7일 수요일 뉴젠더시티 마치도록 할게요.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너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박소피였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나잇.